오늘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투자 시에 입주 초기에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단 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만큼 끝까지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물건에 대해서 투자나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올렸다면, 오늘은 사고 나서 그리고 심지어 준공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런 거를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소유자가 여럿이 있는 건물들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건물들은 내 전유 면적은 각자 소유자가 관리하면 되지만 복도나 주차장 이런 외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공용 면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용 면적들을 관리하는 관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지는 관리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록하는 관리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해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라는 게 있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는 많은 분들이 통상 관심을 갖고 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많은 협력을 하고 실제 소유주분들이 운영에 참여를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은 일단 월세가 발생을 하면 보통 대부분의 물건이 90% 이상이 임대사업자들이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많은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저도 오피스텔 및 상가 투자를 하면서 한 건물에 4년간 관리인 역할을 했었고,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후에 건물 관리를 할 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관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를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사고 사례 위주로 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인,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전부터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제가 갖고 있던 건물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나 좀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대부분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오피스텔 상가는 준공 초기 이후에 임대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유주가 아닌 시행사, 시공사, 수탁관리사가 이렇게 소유주들의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수탁회사가 맘대로 선정한 관리인이 합법적으로 불합리한 운영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사고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들, 시행사들 초반에 선정한 관리회사가 사고 치는 경우는 뭐냐면 원만한 하자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자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이내에 하자들에서 대부분 종결이 돼야 돼요. 연차별 하자를 시공사가 책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물들의 공통점은 하자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소유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감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관리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인건비 같은 것도 훨씬 높게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임차인들이 높은 관리비를 부담을 하고 결국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안 하고 임대인의 임대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비싸다. 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인식인데,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 소유주들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분양주들 협의회 같은 게 만들어져서 반드시 관리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고 사례는 뭐냐면 건물의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해지거나 또 주차 수익과 같은 부분들이 꽤 크게 발생을 하는데 횡령 문제가 발생해서 소유주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관리단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 사고 사례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는 홍대에 있는 약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인데 관리인은 법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입자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건물의 소유나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도
관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현재 집합건물법이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대표에는 반드시 소유자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법으로 준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외부인이 관리인을 하고 위탁회사에서 맘대로 맡겨서 이걸 운영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또 과도한 관리비에 대한 또 횡령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수억의 손해가 발생했던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저 홍대 노른자대 오피스텔 유령관리인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유가 드러난 거는 소유주들이 무관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지상가 같은 경우 이러한 집합 건물들은 소유주들의 관심이 무조건 중요하다. 부정원 관리인이 나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요건, 소유주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소유주 중에 한 명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상가도 있고 한 단지를 이루는데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제가 여기에 뭐 롯데캐슬 뭐 실제 발생한 문제인데 보통 아파트 이런 경우 아파트가 2동이고 오피스텔이 1동 이런 단지들 저는 이런 오피스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시 저도 그런 데 투자도 했었고 실제 그런 데가 차익도 많이 보고 왜냐하면 아파트 상승기 때 오피스텔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대표에는 인원도 많고 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상가 오피스텔은 소유주들이 모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대표에서 같이 오피스텔하고 상가 관리단을 같이 위탁을 해서 맡기다 보니까 모든 운영 자체, 공용면적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이 돼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던 건 주차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하 2, 3층은 아파트가 쓰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지하 4층 이 밑으로 들어가라는 또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 임차인 입장에서 되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주차뿐만 아니라 공용시설에 대한 뭐 커뮤니티를 공용적으로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다양한 사례들이 관리단이 미비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관리단의 세팅을 할 때 우리가 관리 체계를 잡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들도 충분히 이러한 관리인이라든가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를 했다 한다면 이러한 불편한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움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입주 초기에는 많은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세팅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임차인들만 관심을 갖고 임대인들은 월세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세팅이 되게 중요한 사례가 바로 처음에 관리 체계를 잡을 때 관리단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하고 상가 오피스텔은 약간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좀 이해 상충되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처음에 세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관리단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두 번째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비 부정운영 사례예요. 실제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24제곱미터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30만원, 40만원 나오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59제곱미터 아파트랑 거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거죠.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싸다.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분양주분들한테 있습니다. 분양주들이 처음부터 관리 체계를 잡고 관리회사를 갖다가 감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 사무실을 가면 인원을 좀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인건비를 좀 크게 잡고서 운영한다거나 불필요한 인원들이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불필요한 냉난방 방식으로 불필요한 공용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비가 높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적인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24제곱미터 전용 면적 한 6, 7평짜리면 한 12, 13만 원의 관리비면은 적정한 관리비로 보여집니다.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 사례들이 많은 거죠. 뭐 이런 것도 처음에 세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모임인 관리단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처음에 세팅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사고 사례 세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고 아직 준공 전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사전에 분양주들 협의라든가 인터넷 카페들에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시행사에다 요구를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입주 초기에 딱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이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처음부터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